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광상품 기획관리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광상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관광상품의 개념에 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관광상품 기획이 먼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관광 마케팅 관리 과정에는 관광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마케팅 관리 과정을 먼저 공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 마케팅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관광 마케팅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들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공부하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미국 마케팅 학회에 의하면 마케팅이라 하면 고객과 조직 목표를 충족시키는 교환 창출을 위해 상품, 서비스와 아이디어 설계, 가격 결정, 촉진,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시면 마켓과 ing의 합성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켓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죠. 시장이라 하면 물건이 사고 팔리는 장소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 마케팅에서는 시장이 물건이 사고 팔리는 장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구매자의 집합, 수요자의 집합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마케팅 그러면 더 이상 물건이 사고 팔리는 장소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집합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ng는 영어의 원래 의미가 진행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일련의 과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판매와 마케팅의 큰 차이는, 판매는 물건을 한 번 사면 끝나는 것이지만 마케팅은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시키고 또 소비자들을 사후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g라 하면 마케팅 관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서비스 상품이나 관광 상품에서는 고객이 한번 우리 고객이 되면 영원히 관리한다. 처음 고객은 끝까지 고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케팅이 소비자의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비자들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대개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욕구라는 건데 영어로 니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구라 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핍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뭔가를 구매한다는 의미는 의식주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졸릴 때는 집에서 자야 되고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want, 필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욕구가, 니드가 구체화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문화적으로 좀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우리는 밥을 먹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옷은 뭐 지금 우리도 양장을 주로 입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는 한복을 입고 서양 사람들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옥에서 살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양옥에서 사는 게 그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맨드라는 건데 욕구, 필요는 사실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잠재 수요자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수요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매력이 뒷받침된 욕구나 필요가 디맨드, 다시 말하면 수요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최고급 페라리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2억짜리 정도 차를 구매하려면 2억에 상당하는 그런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 상품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미나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를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입니다. 시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건이 사고 팔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수요자의 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핵심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교환입니다. 마켓은 수요자의 집합이고 그 수요자들은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은 사실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데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그 교환으로 돈을 버는 거죠. 기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소비자는 자기 만족을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게 교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제품 마케팅에서는 우리가 마케팅 믹스를 4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품, 가격, 유통, 촉진 이렇게 4가지 믹스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관광 마케팅은 서비스 상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서비스 상품과 마찬가지로 4가지 마케팅 믹스에 3가지가 더 포함이 되는 그런 마케팅 믹스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전달 과정, 물리적 환경 여기까지는 서비스 상품이 갖는 그런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에서는 서비스 상품 외에 3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들은 패키징, 프로그래밍,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 상품은 보안 상품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판매되는 그런 패키지 상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프로그래밍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제를 구경을 가시면 축제 구성 내용이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보안 상품 특성상 여러 가지 상품들이 파트너를 이루어서 전달이 되죠. 예를 들면 렌트카나 비행기 이런 것들이 그 마일리지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사들이 연합해서 마일리지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좀 마케팅 관리 과정, 관광 마케팅 관리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관리 과정, 관광 상품 마케팅 관리를 포함해서 대개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켓은 시장이고 시장은 수요자의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입니다. 그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이것들이 마케팅의 출발이죠.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마케팅의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알아보려면 수요자를 둘러싼 환경, 그 다음에 수요자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마켓이 수요자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수요자의 집합의 규모가 너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켓을 수요자의 집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장을 나누어서 이 중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장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시장 세분화, S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마케팅 믹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마케팅 믹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 상품에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상품, 가격, 촉진, 유통 요 4가지 마케팅 믹스를 응용하게 되고 서비스 상품에서는 여기에 사람, 전달 과정, 물리적 환경이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관광 상품에서는 이것 외에 패키징, 프로그래밍, 파트너십이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케팅 관리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마케팅 계획을 세워서 마케팅을 수행할 때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케팅이 제대로 잘 됐는지를 평가해서 다음 마케팅 활동의 피드백으로 활용하는
평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 마케팅 관리 과정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관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시장 분석과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분석과 시장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3C 분석이 되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의 S는 스트렝스로서 기업이나 상품의 강점을 얘기합니다. W는 위크니스로서 기업 또는 상품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O는 오퍼튜니티로서 환경이 우호적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고, T는 threat로서 환경이 위협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3C는 컴퍼니, 컴피티터, 커스터머의 약자입니다. 스와트 분석이나 3C 분석이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나 상품의 어떤 장점, 기회,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서 마케터가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스와트 분석의 앞에 SW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장점, 약점들을 다루는 것이고, O와 T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 마케팅 환경 분석 중에서 특별히 관광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화의 진전입니다. 도시화의 진전은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모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 되어서 여가나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는 최근에 그 노령화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소위 실버 세대에 대한 인구 구성비가 많이 높아지면서 실버 세대의 구매력, 실버 세대에 의한 관광 욕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 시간과 소득의 증대입니다. 아무래도 소득과 여가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지면서 여가 시간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고요. 여가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는 관광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자동차를 소유하기를 원하고요.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여가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광에서도 일을 더 하기보다는 시간이 되면 여가를 즐기겠다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고 있는 것은 관광 마케팅에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STP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마켓이 수요자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수요자의 집합으로 시장을 볼 때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일정한 잣대에서 시장을 세분화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한다, 분리한다 이런 의미고요. 분리된 시장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장을 찾아내는 것을 타겟팅, T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시장, 다시 말하면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상품을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마음에 우리 상품을 다른 경쟁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를 얘기하는 포지셔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얘기할 때 크게 전략적 마케팅과 전술적 마케팅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군사 용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관한 개념이 전략 개념이고, 전술이라는 개념은 세부 전투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전략 개념이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전술 개념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케팅에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시장 분석,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분석, 그리고
그 소비자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표적 시장으로 하고 또 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전략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소비자에 맞는 관광 상품을 전달한다면 그 상품이 분명하게 시장에서 뜰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마케팅 개념이 잘 입안이 된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소위 전술적 개념 4P 믹스 또는 우리 서비스에서 7P 믹스, 관광에서는 11P 믹스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전략적 개념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광 세분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를 우리가 공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맞는 시장을 선정을 해서 그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공략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일정한 그 잣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성별로 나누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요즘 물론 남자들도 화장품을 좀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많이 쓴다고 봅니다. 관광 상품에서도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을 대상으로 하면 한인문 투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분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 세분화에서 중요한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눈 세분 시장끼리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분 시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누어진 세분 시장 내에서는 그 성질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로 세분 시장을 나눴을 때 남자는 남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자는 여자만으로 구성돼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또 세분 시장 내에서는 그 성격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시장, 다시 말하면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시장을 우리한테 맞는 표적 시장으로 세분화해서 공략을 한다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시장을 세분화할 때 몇 가지 그 잣대를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들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세분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때 수도권이냐 아니면 영남권이냐 호남권이냐 충청권이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인구 밀도, 시장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밀집해 있느냐를 얘기하고 관광에서는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세분화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피한을 가게 되죠. 또 여름에는 피서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후에 의한 시장 세분화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건 소시오 데모그래픽, 다시 말하면 인구 통계적 세분화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나이, 성별, 소득, 직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코그래픽 세분화인데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지리적 세분화와 인구적 세분화는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코그래픽 세분화나 아니면 상품 구매 행동 특성은 시장 세분화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이코그래픽 세분화나 상품 구매 행동으로 될수록 시장이 정확하게 세분화됨으로 해서 그만큼 그 시장에 대한 그 관련 표적 시장에 대한 공략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구매 행동 특성인데 특성에 의한 세분화인데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관광 추구 편입, 관광객들이 어떤 혜택을 추구하고 있느냐, 또 관광 상품의 사용량, 보통 우리가 RF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매에서 얼마나 최근에 리센시, 그다음에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래서 구매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이 세분화 변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에 관한 애호도 이런 것들이 상품 구매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한 세분화 변수가 되겠습니다. STP의 두 번째 단계는 표적 시장의 선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네 가지 그 기준 변수를 활용해서 시장을 나누면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장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선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할 때는 시장의 규모 또는 우리 회사의 능력과 조직의 역량이 어떠냐, 그리고 관광 상품의 수명지비, PLC라고 그러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경쟁사의 차별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입 장벽을 고려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적 시장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시장별로 과연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거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비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차별화 전략은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고 공략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차별화 전략은 시장 세분화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한다면 차별화 전략이나 집중화 전략을 활용하게 됩니다. 차별화 전략은 세부 시장을 2개 또는 3개 정도로 선정을 해서 각각 다른 시장에 각각 다른 상품을 제공함으로 해서 마케팅하는 그런 차별화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집중화 전략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장만 선정을 해서 한 가지 상품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P의 마지막 단계인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포지션과 ING의 합성어죠. 아까 마케팅이 마켓과 ING의 합성어였던 거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포지션이라면 관광자들의 인식 속에 자사의 상품이 경쟁 상품에 대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마음에 우리 상품이 다른 경쟁 상품에 비해서 어떤 위치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포지셔닝은 그 위치가 정해져 그 위치를 상대 소비자의 그 마음속에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해가느냐, 그 위치를 어떻게 정립해 가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광 상품의 포지셔닝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속성 포지셔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관광 상품의 속성을 활용해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상품의 그 속성이 피한이다. 피한 상품이 되겠고요. 우리 관광 상품이 피서다 하면 피서가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가치 포지셔닝은 가격 대비 품질로 포지셔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은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거고요. 혜택 포지셔닝입니다. 혜택은 우리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을 사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경우고요. 이미지 포지셔닝입니다.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통 무형 상품에서 상품을 만져보거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통해서 포지셔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용자 포지셔닝은 우리 관광 상품을 누가 이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허니문 투어 그러면 신혼여행자들이 이용하고 실버 상품 그러면 은퇴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자 포지셔닝입니다. 경쟁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술적 마케팅 관리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적 마케팅 관리 과정은 마케팅 믹스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상품인 경우는 마케팅 믹스가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상품 가격, 촉진, 유통이고 서비스 상품, 관광 상품이 포함된 서비스 상품은 여기에 과정, 그러니까 프로세스 전달 과정과 피지컬 에비던스 환경 그리고 사람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상품은 물리적 특징, 품질 보조 서비스 그리고 브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유연성, 다시 말하면 관광 상품 경우에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유통 채널마다 가격이 달라진다는 뜻이고요. 거래 조건을 예를 들어서 뭐 무이자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시 할인 이런 것들이 가격에 포함되고요. 촉진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인적 판매, 다시 말하면 판매원과 영업사원들을 얘기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광고, 그리고 세일즈 프로모션이라는 판촉, 그리고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마케팅을 의미하는 DM이 되겠습니다. 유통은 유통 경로 유형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매업, 소매업을 얘기하게 되죠. 중개상을 얘기하고 특히 이제 관광 상품,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유통이 영어로는 플레이스인데 실제로 매장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은 경로에 대한, 다시 말하면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서비스 전달 과정은 서비스 활동의 흐름, 그다음에 서비스 적응 단계, 고객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피지컬 에비던스는 관광 상품이 무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는 작업이라고 있죠. 그래서 시설 장비, 뭐 건물, 종업원 복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인데 관광 상품은 종업원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종업원 선발 교육, 동기부여 그리고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다른 고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관한 문제고 소위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고객관리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은 무형 상품이기 때문에 무형 상품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광 상품은 이 정신적, 관념적, 추성적 무형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생산되는 과정 또 생산된 물건을 얘기하는데 무형 상품인 관광 상품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소비가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품이라 그러면 상품 기획을 해서 생산이 돼서 슈퍼마켓에 갈 전까지의 단계를 얘기하지만 서비스 상품에서는 소비자가 이것을 사용해서 만족할 때의 과정, 다시 말하면 AS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가격은 관광 상품의 계절성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광 상품의 경우는 수요는 굉장히 탄력적인 데 반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여름 상품에 대한 관광 상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시설은 갑자기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격의 왜곡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여름철에 바가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광 가격은 일반적으로 저가격 전략을 쓰거나 고가격 전략을 쓰는데 저가격 전략은 예를 들어서 후발 기업이 이 마켓 리더를 따라가기 위한 그런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 이런 말을 쓰고 고가격 전략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수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고가격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기본적인 특징은 패키지로 구성이 돼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상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보완적인 상품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 마케팅 믹스에서 유통 과정은 일반적으로 그 여행사라고 얘기되는 알선 업체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알선업체들을 알아보면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사입니다. 여행사는 여행 상품이 기획되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순수하게 소매 업체 역할을 하는 그런 알선업이고요. 두 번째로 랜드사는 일반적으로 이 패키지 상품을 구성할 때 패키지 상품이 해외에서 주로 그 상품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해외 상품들을 수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도매업자는 그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모아서 패키지로 엮어내는 여행 기획업자를 얘기합니다. 예약 전문업은 요즘 호텔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 예약만 전문을 해서 예약을 통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업체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호텔 경우에 중간 알선 업체들이 전부 없어지고 알선, 그러니까 포탈이 주로 이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전문업인데 기획 전문업은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마이스업에 대한 기획이 되겠습니다. 마이스는 M은 회의, 미팅을 얘기하고 I는 인센티브 투어, 그래서 포상, 기업의 포상 여행을 얘기하고 C는 국제회의를 포함한 컨벤션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E는 엑스비션, 전시회나 이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 기획업체, 다시 말하면 PCO,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라든지 아니면 PEO, 프로페셔널 엑스비션 오거나이저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기획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은 굉장히 다양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 상품이 무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요즘 이제 인터넷 환경, 사이버 환경과 맞물려서 상품의 유통 채널이 굉장히 취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상품의 공급자들은 호텔이나 뭐 크루즈, 항공사, 렌트카 업체 이런 것들이 상품의 공급업자들인데 요즘은 이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엔드 유저, 다시 말하면 여행자나 소비자들한테 바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의 유통 체계는 이 소위 상품 공급업자, 서플라이어에서 제너럴 세일즈 에이전시, 총 판매 대리점이라고 그러죠. 를 통해서 여행 도매업자, 아까 상품을 기획하는 그런 업자, 그리고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여행사, 여행 소매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자들한테 전달되는 이런 전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상품 공급업자에서 여행 도매업자로 갈 수도 있고, 상품 공급업자가 소매업자로 갈 수도 있고, 또 GS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여행 도매업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라디오 광고를 보면 소위 그 직판 여행사 광고가 많이 광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도매업자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런 유통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촉진은 뭐 일반 상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형 상품이라서 상품을 먼저 기획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패키지 투어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즘은 홈쇼핑 뭐 이런 데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관광 촉진 관리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광고 PR, 인적 판매, 다시 말하면 판매원을 영업사원에 의한 판매, 세일즈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죠. 할인 등을 얘기하고 다이렉트 마케팅, 요즘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이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세 가지 믹스가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 상품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업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내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은 한 번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관광 상품은 무형이기 때문에 무형 상품을 유형화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 환경 관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믹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상품이 갖는 특징들의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광 패키징 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 상품들이 보완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그 보완 상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패키지 상품은 크게 뭐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비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접비는 항공사에 지불되는 항공비, 그 다음에 숙박, 식사, 이동, 교통수단, 그 다음에 입장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지상비로 얘기해서 지상비로 지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솔자, 투어 가이드나 아니면 투어 컨덕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관광상품에 대한 광고 선전비 또는 시장조사비, 관광상품 기획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일반 관리비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뭐 급료라든지 통신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관광은 체험으로 일반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관광 상품의 콘텐츠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나 아니면 테마 파크 같은 데 가서 관광객들이 실제로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트너십은 이 관광 상품이 패키지 또 보완적으로 여러 상품들이 동시에 구성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구성 기업들 간에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 예를 들면 호텔 렌트카 이런 업체들이 마일리지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사들이 다른 항공사 연합해서 마일리지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 파트너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은 패키지로 전달이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패키지의 내용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텔이라는 상품도 요즘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에어텔은 에어라인과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광 요소, 이동, 숙박, 음식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요즘 와서는 그냥 항공과 숙박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구매를 하는 자유여행을 얘기를 하죠. 패키지 투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여행 상품의 콘텐츠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패키지 투어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에어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분류를 해보면 프로그램이 없는 패키징, 예를 들어서 에어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숙박하고 비행기만 패키지로 하는 그런 경우요. 그 다음에 패키지와 프로그램의 연합인데 일반적인 패키지 프로그램은 패키징과 프로그램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클럽메드의 서비스입니다. 클럽메드는 일단 관광자가 클럽메드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별도로 소비할 그런 필요가 없는 그런 패키지와 컨텐츠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징이 없는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 가면 순수하게 컨텐츠만 제공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동이나 식음료 같은 거는 관광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관광 마케팅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광 마케팅은 크게 관광 마케팅도 마케팅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 뭐냐.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켓과 ing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마켓은
소비자의 집합이다. 소비자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관광기업은 그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의 특성은 관광 상품이 무형 상품이기 때문에 무형 상품으로서의 관광 마케팅이 일반 마케팅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관광 마케팅 관리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켓은 소비자의 집합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분석, 다시 말하면 시장 분석 또는 환경 분석, 그리고 시장 전체를 공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정하고 또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전략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믹스, 일반적으로 네 가지 믹스를 적용하는데 관광에서는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추가 3P와 또 관광 상품으로서 추가 4P가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전략적 마케팅과 전술적 마케팅 개념은 시장 세분화, 시장 분석을 우리가 전략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누구냐, 또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한테 맞는 세분 시장과 표적 시장을 찾아내는 게 상품의 어떤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 되면 소위 7P 믹스, 11P 믹스라고 하는 마케팅 믹스는 거의 전술적 개념, 다시 말하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광 상품은 다양한 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터넷 환경, 사이버 환경에서는 이 관광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관광 상품을 인터넷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소매상, 도매상, GSA 등을 거치는 전통적인 유통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일반적으로 유형 상품인 경우에는 네 가지 상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지만 관광 상품은 여기에다가 서비스 마케팅의 세 가지 특징, 물리적 환경, 사람, 프로세스가 포함되고 이외에 패키징 등의 관광 상품의 특징이 가미돼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